독해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이제 궁금해서 많이 올려주신 방법이 진짜 한마디로 하면 이제 효과적인 독해 방법이 뭐냐. 그래서 독해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출제 비중이 한 20점까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생각하면 세네 문제 나오는데 그 세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뭐 몇백 개의 작품을 봐야 하느냐. 그리고 독해에 나오는 작품들이 중고급 중국어 같은 경우 대화문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 문학 작품이다 보니까 문학 작품은 단순한 해석을 통해서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독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독해 공부를 할 때 또 단어는 어디까지 또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냐. 나는 중국어 실력이 약해서 어휘도 모르는 게 많고 그러면 그거 하나씩 다 찾다 보면은 뭐 복습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이렇게 하면 도저히 시간 안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불안하다. 이게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의 2시간 반에 걸쳐서 이론의 공부하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독해는 뭐 또 다르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독해를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일단 기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출제 영역을 쭉 분석을 하니까 이 정도 이만큼 나왔다 이거잖아요. 근데 독해 같은 경우에도 중고급 중국어, 뭐 한문 강도, 현대문학 강도, 퀘스트 한 20점 정도 이제 나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어떠한 그런 이제 내용이냐 이제 이거를 보면 독해는 이제 몇 문제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같이 보면서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건 전공 A에서 9번 문제 같은 것들은 이제 이게 고급 중국어로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문제 조건 자체가 A와 의미가 같은 어구를 찾고 그 다음에 B가 난 양종리 연장롱 얼청의 호호인지 그럼 이것도 사실 골라서 찾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C가 이 양징빙이 혼허위가 되는 조건을 이제 설명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원문 그대로 뭐 쓰셔도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조금 정리해서 이제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2개가 찾아 쓰는 문제였고 하나가 정리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찾아 쓰는 문제는 있었는데 올해 독해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달라진 부분이 이제 이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존의 지식을 외워서 쓰는 그런 문제류를 좀 많이 지향을 하고 내가 그 해당 지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맥을 통해서 유추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이도 순수 독해력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유의 문제로 올해 이제 독해 문제는 많이 변모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독해 문제도 이렇게 뭔가 뭐에 해당하는 걸 찾았어라 이거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 함의를 쓰라든가 주제를 쓰라든가 해서 미리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그 문학적 지식을 묻는 문제는 되게 최소한으로 한정이 되고 독해력에 이제 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대략으로 좀 증강이 됐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19년도 기출문제 유형을 좀 분석을 해보시면 어찌됐든 간에 현대문학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고대문학 작품, 한문강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중국어 대화라든가 이런 그 HSK 위에도 문제 같은 그런 뭐 주진중국 뭐 이런 것과 같은 중고급 중국어 이렇게 산문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문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이제 3개 파트로 이제 독해 시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현대문학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해볼게요. 그럼 방금 그것도 일종의 중고급 중국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방금 나왔던 게 찾아 쓰는 것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상반된 표현 쓰는 거, 그쵸? 비슷한 어구 찾아 쓰는 거. 그리고 이 양징빙이 혼합어가 되는 그 조건을 정리해서 쓰는 거, 그쵸? 그래서 문맥 이해를 통해서 이거는 이미 우리 상단 거기에 올려드렸어요. 그 파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이해를 통해 제시된 조건을 정리하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현대문학이라는 게 연계성인데 우리가 이 강설 같은 시는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이 왕사정의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학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이거 뭐 찾아봐야 이거 해석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된 해석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의 논지는 뭐예요? 이 왕사정이 종당시하다 보니까 당대 때 유종원의 시를 그대로 모방해서 이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걸 여기에다 얘기하면서 이 작품에 뭐를 얹어요? 고대문학인 이제 한문. 그래서 장자나 한비자의 이런 그 원문 같은 경우에는 전고성어로 포함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계돼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독해 문제 보면 다 뭐예요? A, B 2개로 돼 있죠.
그래서 지식적인 걸 연계하거나 아니면 현대문학과 고대문학을 이런 식으로 연계하거나 아니면 서로 주제가 비슷한 것들끼리 연계하거나 해서 비교 독해 문제로 지금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향은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사전 지식이 필요한 거는 이 동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시 방신행과 같은 동시 샤오빈이라고 하는 성어를 미리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거고, 그 외에는 여기에서 지금 A와 관련된 것도 A와 다른 거 의미가 상대되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딨지? 쯔리시니가 있었을 텐데, 쯔리시니, 이 찾아내는 이 문제, 그쵸? 그래서 같은 걸 찾거나 다른 걸 찾거나 또 B를 현대한어로 해석하는 문제, 백화문 해석 문제. 근데 사실 그 독해 출제 경향이 뭐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유형 조금 이따 우리가 19년도, 18년도도 보겠지만 똑같아요. 근데 다만 기존에 조금 이제 사전 지식을 좀 연계해서 쓰는 문제가 좀 줄었을 뿐인 거지 이게 뭐 새로운 유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거랑 같은 거 찾아라, 다른 거 찾아라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같은 뜻을 나타내는 성어를 찾아라. 그럼 이거는 좀 사전 지식 필요하죠. 근데 A에서 요것과 상대되는 개념이 되는 사자구를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B를 현대한어로 해석해라. 그럼 한문 강독에서 영원히 빠지지 않은 이 문제가 뭐예요? 이 백화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주고 이 한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백화 해석하는 거. 요거는 안 빠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한 문장 전체를 주거나 주로는 현대한어로 해석을 했을 때 좀 오인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어려운 문제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제어를 포함한 이런 문장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를 줬다면 지금은 그 길이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니까 훨씬 더 내가 느끼기에 체감되는 난이도 자체는 좀 쉽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내가 이 작품을 안 봤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좀 어떻게든 해석을 해서 좀 풀 수가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고전문학도 같이 지금 연계돼서 나온 문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 한문 강독에서 이제 정보성어를 쓰는 문제 지금 나온 거고, 메이즈를 백화문을 바꾸는 거, 한문을 백화문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온 거고, 이 안에서 서로 상반된 표현을 나타내는 거를 찾는 거. 근데 이것도 비슷한 표현을 나타내는 걸 찾는 걸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문제 유형 자체의 최대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년도 문제를 보면 이것도 현대문학사랑 연계한 거라서 악큐정전의 정신승리법과 관련됐다. 이건 사전지식 연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문학 작품 중에서 악큐정전하고 이런 그 납한 방황을 관통한 이 주제의식을 묻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도 이거에 대해서 원래대로 옛날식의 문제라면 이것에 함의를 쓰라. 그럼 여러분이 이 함의를 조직해서 써야 되지만 이 비에서 찾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찾아 쓰는 훈련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중에 일부 앞에만 쓴다던가 뒤에만 쓴다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 쓰는 이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A 부분에 정신승리법을 쓰고 C 부분에 인명은 이제 이게 다 노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노신의 인물을 쓰고, 그럼 이 두 개는 사전 지식에 대한 연계 문제고, 그 다음에 B를 나타내는 그 말을 찾아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 B의 함의를 적어라가 그냥 찾아라로만 바뀐 거예요. 그럼 난이도가 상향 조정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향된 거잖아요. 찾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공통적인 특징이, 약간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약간 교직하시는 분들의 장점이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보면 조금 순발력이 조금 이제 약하고 창의력이 조금, 그러니까 내가 훈련한 대로만 하면 누구보다 능숙하게 잘하지만 조금만 바뀌어도 완전 당황하고 멘붕이 오는 게 되게 강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그 성향이 다른 과목만 돼도 다르거든요, 조금. 근데 우리 중고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간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고도 어떤 분은 선생님 모의고사랑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이러고, 어떤 선생님 완전 문제가 달랐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답은 똑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도출하는 방식이 완전히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히 똑같으면은 그 출제자랑 성향이 저희가 비슷한 거고, 다른 출제자가 나오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더 어려워진 게 아니라면 이거를 적응해서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당황해서 못했으니까, 못한 분들이 많으셨으니까, 또 이렇게 문제가 쪼개져 있어서 누락하거나 실수하거나 찾는 건데도 그때 이게 연습을 안 해보다 보니까 긴장해가지고 반만 찾거나 잘못 찾거나 이런 실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응시자보다는 채점관이 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걸 못 썼지? 이런 거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왜 이거를 못 찾았지? 그러니까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게 되게 실제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문학개론, 지식 연계 문제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명, 노신처럼 적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아까 차라리 납함이라든가 뭐 방황 이런 자리를 비워두고 그 작품명을 적으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쵸? 그리고 뭐 주인공 이름, 예를 들면 저기 뭐죠, 장안가의 주 주인공 이름, 당현종과 양귀비 이런 거 쓰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을 또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치가. 그리고 뭐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생각을 해보면 뭐 나팜 이것을 관통하는 그 주제가 신의 혁명에 대한 실패, 그럼 이런 거를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자주 사용된 수사기법 같은 것들을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의식류, 왕몽의 현대주의 소설의 의식류를 적는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사용된 뭐 그런 그 소재라든가 중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 그럼 이번엔 정신승리법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광인일기다 그런 포화 있죠. 이런 거 이제 뭐 그런 그 정신 그 뭐라고 하죠? 우리말은 피해망상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주요 매개가 되는. 그러니까 최대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문학의 기존 지식하고 연계해서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주제나 주제어에 해당하는 해석을 찾는 문제가 나왔죠. 그쵸? 그래서 그 아이치 부정에 해당하는 부분 그거 찾는 거 지금 나왔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문헌이랑 한문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해당하는 백화문 풀이를 찾아서 쓰라.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보면 이게 그거잖아요. 방금 나왔던 예를 들어서 아이치 부싱, 누치 부청 이거를 해당하는 백화문 표현 밑에 플러스를 찾아 쓰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유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2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중고급 중국어, 특히 대화문 같은 경우는 중급 중국어로 많이 분류가 되고요. 산문 같은 경우에는 고급 중국어로 많이 분류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두안꺼, 그 다음에 신리오라고 하는 신조어 문제가 두 개가 포함이 됐었고, 그 다음에 비에 해당하는 같은 쌍음절 단어를 찾으라. 그리고 D와 의미가 가장 근접한 어구를 찾아라. 이런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관용적 표현에 대한 근의어와 그다음에 투자 대비 최대 효과라고 하는 이런 거 이제 허수아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찾는 그런 그 문제 합리적이다 뭐 이런 거 이제 찾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어 중국어 섹션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휘 중에서 뭐 이런 신조어를 쓰거나 혹은 근의어 근데 근의어 중에서도 이제 그 수거 관련된 근의 표현을 물어보는 거는 옛날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풀이를 주고 이것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도록 하는 거. 아까 최소 대비 최대 효과. 또 반대로 용어를 주고 그것에 해당하는 풀이를 찾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공 B를 보게 되면 전공 B에서 이제 독해로 나온 문제 중에서 이거 보시면 B번에 두보의 빈교행을 주고 A번은 고급 중국어에 해당하는 또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똑같아요. A에 해당하는 식구를 여기서 찾는 거죠. 관포지교. 그리고 B에 해당한 B와 상반되는 말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꺼우신 떠우지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런신북구의 함의를 적는 거니까 이것도 구문을 백화문으로 해석을 하는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 나면 2019년 기출 문제의 모든 유형의 최대치는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당하는 지문을 공부를 할 때 현대문학은 관련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래도 계속 연계돼서 나온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하는 어떤 그런 작가, 작품, 쭉 그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 작품의 창작 배경, 주요 사용된 수사 기법이나 중심 사건 이런 거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문학이랑 이제 연계돼서 나올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현대문학에서 주제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직접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찾아 쓰게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는 또 바뀌어서 직접 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쓰는 것과 찾아 쓰는 것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문 강독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한문에서 제시된 정보성어를 쓰는 문제는 진짜 스테디 셀러예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성어 뭐 퇴고 쓰는 것도 나왔었고, 우리가 뭐 이렇게 관포지들 적는 것도 나왔었고, 뭐 호가호의도 나왔었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한문을 주고 그거에 대한 백화 해석을 쓰는 문제. 근데 그 길이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완전한 원문 정문이 아니라. 그러면 전문을 다 백화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문을 할 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해석을 물어볼 거 같은 것만 내가 백화 해석을 외워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독서 카드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그 문장 내에서 중국어는 우리가 이제 식용할 때도 배웠지만 부의 수다 기법을 가지고 있어서 동어 반복이 많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표현인데 나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덧붙이는 게 많다고. 그러면 해당하는 지문에 이게 현대화에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을 중복해서 쓰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밑줄 친 부분하고 비슷한 어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현대문을 독해할 때는 어떤 습관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얘랑 얘랑 뜻이 같은 거다. 근이어 찾기. 얘랑 얘랑 서로 반대되는 개념 얘기하고 또 반이어 찾기. 그거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어 부분에서 어휘 부분. 이제 수거는 우리가 뭐 100시리즈 이런 걸로도 훈련을 많이 하고 수거 같은 경우 많이 했는데 신조어가 나오니까 지금 멘붕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교재보다 조금 확대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문학 작품에 비해서 이런 그 현대 지문은 너무 범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적중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어요. 근데 다만 뭐 신문 기사, 빠우칸 같은 것도 좋고 아니면 그 고급 독해, HSK 위에도 이런 그 지문도 좋고 다 좋은데 다양한 분야의 어떤 고급 정도의 그 수준에 해당하는 그 지문을 많이 보는 것만으로도 독해력이 상승되고 또 다양한 중국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면 똑같이는 안 나와도 좀 유추해서 쓸 수 있고 이런 훈련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중고급 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문장의 문맥의 이해를 통해서 요거에 대한 해석을 찾거나 아니면 요것이 가리키는 바를 찾거나 이런 거는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제시된 조건을 뭐 이렇게 정리해서 써라. 아까 개괄하거나 정리하거나 좀 귀납하는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내가 독해를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최종 그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19년도 기출 유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기존 유형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뭐가 다르냐? 그럼 당장 18년도 문제만 이제 우리가 봐도 18년도의 독해 문제를 보게 되면 18년도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거는 현대문학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거라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B 중에서 A와 서로 대립되는 그 말을 찾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말, 대립되는 말. 이미 이때도 나왔던 유형이에요. 그리고 현대문학은 이 작품 감독을 통해 가지고 이 밑에 있는 그 문맥을 유추해서 여기에 이건 티에비처럼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 이바지엔타오 이거 적는 문제가 이제 나왔었고요. 그럼 이거는 현대문학 작품 그 시의 대꾸 그 관계를 이해를 하고 이 문맥을 이해를 하면은 유추해서 좀 쓸 수 있는 이런 류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학사적인 지식을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대화문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거를 채우거나 이것에 대한 함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올해 수거가 덜 나와서 그렇지 이렇게 신조어를만 열심히 또 대비를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신조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내년에 또 다시 수거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조어는 거의 나왔던 해를 따져보면 진짜 올림픽처럼 한 3, 4년만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출제자들이 이제 학습자들이 수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확장하려고 내요. 그러면 경각심이 드니까 그게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허무하게 그 다음에는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수거는 또 근데 내년에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용어, 수거, 뭐 속담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하시면서 지문을 통해서 좀 중국의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신조어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되는 거지 신조어까지 막 리스트를 만들어서 달달달달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A는 여기 이제 13번 문제가 관포지교거든요. 근데 13번의 관포지교인데 이게 지금 19년도 문제란 말이야. 근데 20년도에 바로 그 두보에 그 빈교행 나오면서 관중과 포수가의 가난했을 때 사귐의 진정한 우정을 나타낸다를 찾았으면 그 포인트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의 그런 그 회독, 그 순회 이런 것들이 이제 독해도 계속 두드러지고 이게 옛날에 오래전에 기출대에서 오랜만에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거에서도 계속 이렇게 기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포지교는 우리나라에게도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포지교, 퇴고 뭐 이런 것들은 막 여러 번 나와서 또 내고 한다는 거죠. 우리 학습자가 좀 이렇게 알만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때도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A, B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도 A하고 B를 보게 되면은
지금 긴 문장이 아니라 단어거든요. 그렇죠. 단어에 대한 해석을 물었고 오늘 메이지도 거의 단어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문법적 문제라고 일종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해석 문제는 주제어를 담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주제어 해석 이런 게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문법적으로 그 메이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동용법으로 아름답게 여기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법적인 부분 그리고 이 짜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게 오늘날하고는 뜻이 다르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영이 조관 이렇게 쓰이는 아니 오늘날 잘 이렇게 쓰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문제를 물어보는 거라서 이거는 어휘랑 문법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한어 한문 강독이 나오게 되면 해석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문 자체 제일 중요한 중심 의미가 되는 그 문장을 전체를 해석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어휘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다의사라든가 다음자라든가 고대 언어랑 현대 언어에서 뜻이 달라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그 의동용법, 사동용법 옛날에 호가 호의 관련된 문제에서는 찌에 네 가지 문법을 주고 다르게 쓰인 하나를 골라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법 관련 문제라는 거죠. 고대 문법 관련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다 앞에서 있었던 건데 이제 요 정도만 이제 19년도 좀 달랐던 거고 그 다음에 전공 B 보면 이거 문법 문제고 그 다음에 3번에서 보세요. 이거 B&E 문화 관련 지문이죠. 근데 올해도 양징핑도 그렇고요. 이제 일종의 그 중국의 또 여러 가지 두안거우라든가 이런 사회 현상을 반영을 하거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는 이런 지문 같은 것들은 꼭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좀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문화 관련된 거는 하나 책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면서 독해 연습을 하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중국 문화 관련된 도서가 되게 많잖아요. 중국 문화 몇명관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 문화적 소재를 지문으로 한 그 독해집 같은 것들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그걸 하나 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다가 중국 원화 이런 거 치면 뭐 외국인을 위한 중국 문화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도서 도수 부분에 보시면은 중국 문화, 뭐 보란 이런 것부터 해서 중국 원화 진루 해가지고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류의 이런 책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 고르셔가지고서는 그걸로 이제 그 문화 부분을 보셔도 되고 사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할 HSK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내용이 되게 많고 절선해서 봐야 되고 하는데 HSK는 뭐 가정, 교육, 시사, 문화 현상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거를 내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 다 선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문화는 꼭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투자의 가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비엘리엔 관련해 가지고서는 A번에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문화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 B에 투이천 주신과 의미가 일치하는 어구를 밑에서 찾아 쓰는 문제. 그러니까 이 찾아 쓰는 거는 이때도 이미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어가 나오면 공부를 하다가 실제로 여러분이 스터디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걸 정해서 범위를 정해서 풀 수도 있지만 또 기존 문제를 변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변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문제를 변형을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반대로 여기를 밑줄을 긋고 A에서 이 밑줄 그은 부분에 해당하는 성어를 찾아라. 그럼 문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 19년도 유형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형 분석에 맞추어 가지고 기존 독해 문제를 재출제해보고 훈련하는. 그러면은 기출을, 그러니까 독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은 고정된 지식이 있는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지문을 보고 문제를 뭐 해석 문제든 뭐든 내버리고 나면 상상력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적어도 최근 한 3년간에서 5년간의 기출 유형 분석을 제가 했듯이 쭉 해보신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최대치 그거를 쭉 하고 하나의 그 독해 지문 기출됐던 거 분석을 할 때 요즘 유형에 맞춰서 그 문제를 재활용해가지고 여러 번 바꿔서 보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독해도 제출제 비율이 높으니까 특히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기존 문제를 활용한 문제 변형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의 각도에 걸쳐서 다양한 관점으로 그 문제를 재해석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내용이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하나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적용해 가지고 그럼 이거는 이거 물어보고 이거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작년에 나오고 올해는 안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도 약간 HSK식 문제잖아요. 요즘 HSK 아니라 옛날 HSK식 문제예요. 막 9급, 10급, 11급 이렇게 있었을 때. 근데 그때는 A, B, C, D에 그 문장을 섞어놓고 이걸 그 의미의 순서, 논리대로 나열하라는 게. 근데 물론 그때는 이렇게 긴 문장은 아니고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대신 순서대로 연결하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궤적교육과정 중에서 이제 중고 2 보면 그 문장 간의 연계성을 이제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서 저는 이런 류의 독해 문제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HSK에서 또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HSK 책을 하나 정해서 이것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럼 이런 문장 순서 배열하기 이런 거 같은 경우 의미에 맞춰서 논리적인 순서 배열하기 이런 게 이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18년도, 19년도까지 그 범위를 확장을 하면. 그리고 이게 18년도 문제였네요. 그리고 18년도, 6년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문학작품 지식하고 연계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 B를 적는 게 작품 이름이랑 그 안에는 위초고에 촉을 적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안에 사전 지식 문제고, 제시시 하는 부분이 야수 공상. 이것도 문헌문 이제 성어로 되어 있는 부분 풀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C랑 같은 의미를 가진 부분 찾아라. 그럼 앞에 부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B에서 관우와 이제 장비가 제갈량을 평가한 이 부분을 찾아 쓰는 문제 지금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이 갑자기 올해 달라진 게 아니야. 계속 독해는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기에 달랐다라고 느낄 뿐인 거지. 그리고 이게 18년도 문제인 거고, 이제 19년도 문제까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근 3년, 더 나아가서 5년간의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하시면 거의 그 유형 그대로 내년에도 나올 거예요. 최대치가.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고대 한어에 대한 해석 문제죠. 그래서 이거 고대 문법이죠. 신추윌라, 얼성윌라 할 때 그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위의 용법 물어보는 거,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대 한어 문법에 대한 이런 문제. 근데 고대 한어 문법 하니까 되게 겁나잖아요. 근데 주로 물어보는 게 뭐 이런 질, 위, 치, 대명사라든가 조사로 쓰이는 그 몇 개의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의식류 소설이었고, 이거는 다 이론 문제고, 이것도 이론 문제고, 9번도 이론 문제고, 10번도 이론 문제고, 그러니까 도깨비 중에 좀 오래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11번도 이론 문제고, 12번까지 가면, 12번에서 여기 책 이름, 이거 A를 파니청, 현대 한유, 그러니까 북커 성지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직접 쓰게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 찾게 하는 걸로만 바뀐 거니까, 그쵸? 그리고, 또 B가 가리키는 책의 이름을 적어라 라고 해가지고 이거 사기, 사마천의 사기 적는 거, 이것도 기존 지식 연계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C와 의미가 같은 어구를 A에서 찾아라 라는 문제는 이때도 또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A에서 B의 주제와 가장 근접한 어구를 찾아라.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A와 B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19, 18, 20년 문제 유형도 비슷하지만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서로 연관성이 있는 두 개의 지문을 주고 서로 대조되는 것도 같은 것인지 찾고 공통점을 찾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류의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공 B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B가 독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실 때도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이건 했고 이거는 현대 언어와 고대 언어의 비교 독해 문제예요. 보세요. 오경재 유림회사와 진중서의 이제 웨이청이에요. 그 웨이청이 신유림회사라고 불리는 작품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은 뭐예요? 과거제도의 병폐, 또 이건 지식인 사회의 병폐.
유림생활, 그러니까 벼슬아치들, 지식인들에 대한 그런 그 부패와 위선 이런 걸 얘기한 거 이것도 같은 주제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게 두 개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A에서 이 동그라미 A랑 같은 어구를 또 찾아라. 이 문제는 이때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B에서 각각 B, C와 의미가 같은 걸 찾아라. 서로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같은 어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두 작품의 공통된 주제를 적어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림에서 따로 웨이청 따로 전혀 연결짓지 않고 따로 독해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풀라고 하면 이게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비교 독해 방식으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이거 비교 독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랑 어떻게 관련성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독서 카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그 매핑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사설과 그 다음에 이제 다웨이 중리론 시다오슈 이것도 내용 그 전달하는 게 이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A에서 이 C, D에 해당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를 이제 또 현대언어로 번역하는 문제. 그 다음에 B에서 이 동그라미 B가 위 찾는 거. 위는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고대언어의 문법 문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문맥 이해를 통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더 매표한 거에 제가 더 추가하나요? 지금 최근 3년간 문제 유형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던 형태로 지금 문제는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6번 문제도 보게 되면 이거는 다 이제 이런 문제고 나머지도 연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3년도 문제만 해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최대치가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드는 걱정이 비교 독해를 대비해야 된다. A와 B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A에서 B를 찾고 B에서 관련 A를 찾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리고 고전한문 이런 거를 할 때는 관련 어휘, 정보라든가 고대 문법도 좀 같이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백화문에 대한 해석도 또 물어본다. 그리고 현대문학을 할 때는 비교 독해가 되게 관건이다. 이거. 그리고 대화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휘 관련 문제를 꼭 물어보는데 이게 신조어일 수도 있고 수거일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카드를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만들기만 열심히 만들고 실제로 효과를 못 본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거기에 있는 독서 카드에는 대부분 그 해석하고 주제하고 이런 게 이제 적혀져 있었을 텐데 올해는 그거를 스스로 적는 게 없었고 다 이제 찾는 거였기 때문에 만들기만 열심히 만들고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생각의 이제 차이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만들 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어부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언제적 기출이냐면 08년도 문제예요. 08년도 어부에 이 한 지문을 주고 밑줄 친 기억을 해석하고 글에 나타난 어부와 구런의 처세간을 각각 25자 내로 설명해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둘의 처세간이 서로 다르니까 비교 독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 문제를 활용해서 다시 낸다면 구런 부분에 이제 밑줄을 긋고 이와 상반되는 어부의 처세간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라는 거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런 어부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됐는데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고전 한문에. 그러면 얘를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서는 또 재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비교 독해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어부가 만약에 비교 독해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공부를 하실 때 보통은 독해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에 되게 집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예습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거 일단 다 하나하나 단어 찾고 도금 달고 뜻 찾고 해가지고 거의 2시간 걸려서 이제 다 찾아놓고 나면 그냥 유전 선생님 10분, 20분 이거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또 그거 듣고서 복습하려면 또 그만큼 시간. 몇 시간이 걸렸는데, 만약에 그 어부 관련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냈다. 근데 내가 답을 쓸 수 있느냐? 그럼 또 그건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답으로 쓰지 않을 건데 너무 많이 는 거예요. 그럼 또 출력을 할 때 오히려 더 더디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초에 시험에서 물어볼 것 같은 것만 넣으라는 거예요. 특히 문학은 해석이 아니라 정보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어부와 구런의 처세간을 내가 지금 이 문장을 해석을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문이라는 게 미리 그 작품을 보지 않았으면은
백화로 정확하게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지금도 이거 한국어도 백화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작품은 보되 시험에서 나올 것 같은 포인트를 정리하는 독서 카드를 만들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독서 카드를 만들 때 이걸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찌됐든 이런 그 원문이 나왔을 때 얘는 한문 강독이죠. 이거를 최대치를 반영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고 독서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쨌든 해석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꼭 나오고 이거와 관련된 정보성어가 있던 그런 걸 물어보는 게 나오고 그 해당하는 그 표현 내에서 서로 뭐 같거나 다른 게 있으면 이걸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는 독서 카드를 이제 만드셔라. 그래서 일단 주제는 어찌됐든 비교 독해가 나오게 되면은 이 둘을 관통하는 주제를 공통의 주제를 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는 일단 해놔야 돼요. 근데 이 주제는 어떤 류에 속하게 되냐면은 그 지션츠하오의 이제 그 빈다이다. 그래서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더러워도 내 몸은 깨끗하게 지키겠다. 자기 수양에 대한 주제예요. 그럼 내가 자기 수양에 대한 주제를 다른 작품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얘랑 연결돼서 나온다는 것을 알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그게 없으면 다른 주제가 나왔을 때 전혀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작품 독서 카드 만드는 거는 제가 그 저희 원노트 전체 원노트에 보시게 되면 독서 카드 만들기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이 있어요. 여기 공부법 보시면 독서 정보 카드 만들기 방법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샘플도 올려드렸고 독해 이제 이런 주제 리스트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작품 봐야 되는지 이제 합격자 그런 그 주제 이런 거 필독 작품 같은 것들도 이제 다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정보 카드를 실제로 만드는 이 방법도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략한 방식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뭐 어부가 이제 나왔다 그러면 불어의 어부를 쳐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바이두를 보라고 추천을 꼭 해드려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서 바이두에서 발제해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제 바이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원문 발제를 하거나 그 해석 발제를 하거나 이제 관련된 그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바이두에 있는 내용을 이제 기본으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찾으면 밑에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에 거의 필요한 정보는 뭐 사실 다 있거든요. 얘는 원문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다른 걸로 취용정기 해볼까요? 구양수의 취용정기.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치시면 여기에 이제 그 바이두의 그 내용 그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취용정기에 관련된 가장 간략한 이런 그 정보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정보를 이제 독서 카드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용정기는 뭐 송대문학사 구양수가 창작한 그 글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필요한 지식만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통 그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주제 부분만 여기서는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介山之水之乐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非浅주生活的苦闷.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좌천당해가지고서는 살고 있는 그 자신의 생활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 주제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해석을 지금 여기다가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을 지금 이게 전체 그 문장의 길이 자체는 사실 이만큼인데 여기에는 백화 해석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물어볼 것 같은 거를 내가 알고 그걸 한 3개 정도만 추려서 앞에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물어볼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때 이제 CT를 검색을 하는 거죠. 채용전기와 관련된 CT 검색을 쭉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2-3개 정도 검색을 해보고 여기에서 많이 물어보는 그 문제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한어로 이제 이거를 번역해라 라는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좀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고대한어 문법 같은 것들도 나오니까 그 밑줄 그은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그 단어의 뜻을 쓰라든가 그러면 뭐 이런 것들 찌아디엔한 부분에 대한 그런 뜻 쓰는 거 위에 정치근 부분이 안 보이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찾아가지고 이 가우디엔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독서 카드를 만들어 두면 여기서 이제 그 원문에 대한 해석 3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시험 포인트 CT 검색했을 때 좀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봤던 것들 이 카우디엔을 정리를 해서 이 한 장짜리 이걸 이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주제 파악을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한국어 해석 그러니까 전문을 중국어로 해석할 필요 없고 한국어로 일단 내용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내용 이해를 통해서 주제를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에 대한 백화 해석만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전문을 해석하게 하는 게 지금 좀 많이 안 나오니까 주로 이제 단어 위주로 해석을 좀 많이 외우시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찾으실 때 여기에다가 치시면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해석 요거 그대로 갖다가 뒤에다 이제 붙이시고 이건 참고용으로 그래서 마차 아까 우리 판서 자료처럼 이렇게 이제 독서 카드를 만들어 쓰시는데 이것까지만 하시면 비디오 독해가 좀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팁이 요거를 만드실 때 요 마인드맵을 같이 만드셔야 돼요. 자, 이거는 보시면 이제 질리실 수가 있는데 딱 보자마자 헉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고시식구수처럼 이제 한 사람이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거의 20년이 3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모아놓으니까 이 정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뭔가를 작심하고 한 번에 만들려고 그러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분류만 넣어놓고 이제 하다 보면 어느새 모여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독서 카드 하나 만들 때마다 이 주제로 분류해서 여기다가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인 게 이만큼이에요. 이거 뭐래. 그래서 얘 자체가 지금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주원 선생님 그 3, 6월에 했던 모든 작품을 여기에 지금 다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고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문학 작품에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론은 제가 이렇게 주제 리스트를 드리지만 독해 같은 경우 그 주제 리스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리스트를 먼저 만드시는 거. 그래서 고대문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주 나오는 산문작가, 특히 뭐 유종원, 한유, 구양수, 단골이잖아요. 그런 당송 8대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주 나오는 그런 그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의 대표 작품 중에 필독해야 되는 리스트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작품만 보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주원 선생님도 독해 수업할 때 작품 엄청나게 다른데 그걸 여러분 다 못해요. 시간 안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기출됐다.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선 작품 목록을 좀 줄인 다음에 이것도 우선 주제를 만들어서 그 우선 주제를 독서 카드를 만드는데 이 독서 카드 만드는 게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하고 이걸 팀플로 각자 일주일에 하나씩만 만들어 와도 뭐 2개씩 만들면은 또 뭐 8개 이런 식으로 금방 늘잖아요. 그렇게 팀플로 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주제 리스트를 쭉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주에 이게 지금 1주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6주차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주당 이렇게 이전 선생님 목록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게 지금 16주쯤 되면 이렇게 이제 목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이론 주제 리스트 만든 것처럼 이렇게 목록 만들고 이 중에 기출이 있으면 표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에 이제 3, 6월에 이제 수업을 하실 때 혹은 지금 2월 달부터 적용을 하셔도 되고 이미 흘러간 건 버리세요. 그 1월 달에 한 거 나중에 또 나오면 하면 되니까 그래서 2월 달 거부터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제 리스트 만드시고 기출 표시하시고 또 해서 이 독서 카드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근데 독서 카드를 만들 때 저는 여러 번 일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한 번에 6개의 마인드맵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생각을 한다면 일단 주제를 물어보는 거 나올 수 있는데 주제끼리는 왜 모아놨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비교 독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주제에 있는 것들끼리 작품을 좀 묶어서 봐야 얘랑 같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공통 주제를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제가 비슷하면 그 표현을 매번 다르게 하지 않고 똑같이 써서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 주제 같은 경우에도 이론 원리랑 똑같이 먼저 주제 표현을 좀 많이 외워두시면은 그 표현 중에 하나를 쓰게 돼요. 예를 들면은 뭐 그 현실의 고충을 노래하고 있다. 아니면 뭐 현실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다. 남녀간의 절절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요런 주제들을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관련된 표현을 좀 미리 많이 외워두시면은 거기에서 좀 깐지인되는 것만 몇 개 더 덧붙이면 그 해당하는 작품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령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따로 만들려고 그러면 도저히 나중에 못 만들고요. 요거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큰 유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제가 항목을 다 만들어 놓고 작품을 넣은 게 아니라 이 작품을 넣으면서 이 항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건 현실에 대한 부조리를 나타내는 거다. 이거는 뭐 이상향의 세계를 꿈꾸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애국주의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작품을 이렇게 쭉 모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아까 위후 같은 경우에는 구런의 어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까오지의 빈다 이 부분에 이제 주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구런의 어부가 생기면은 뭔가 이런 까오지의 빈다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예를 넣고 그러다 보니까 한유의 원도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기에 이제 모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원회도 모이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다리리 슈 이런 것도 이제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인의를 얘기를 하거나 이제 고매한 품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작품들이 여기 이제 나중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분류하려면 힘드니까 독서 카드를 만들 때 이 주제 작업을 주제는 거기에 똑같이 들어가니까 여기 한 번 더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목화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만 하시는데 저는 이제 2번 일하는 게 싫기 때문에 애초에 아까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걸 다 대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독서 카드를 만들 때 클릭만 6번 하면 되니까 필요한 걸 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험에서 물어볼까 그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소재가 공통점이 있는 것들도 좀 묶어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작품의 공통적인 뭐 소재를 적으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공통적인 뭐 창작 배경을 적으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주제를 하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 안에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이라든가 뭐를 매개로, 뭐를 소재로 이런 그 간략한 정보 안에 그 소개글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그냥 같이 붙여서 이거 주제 붙일 때 그냥 같이 다 붙여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애련설, 자야 사시가 중에서 하가 이런 거를 보면 여기에 부용꽃, 애련, 그 리엔즈 나오잖아요. 그리고 허화, 연꽃 관련된 거 우리 하당월색도 있고, 그 다음에 짜이비의 캉츠아오, 허화디에 이런 거 다 그 관련 소재거든요. 그럼 소재나 재재가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나중에 얘도 또 비교 독해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이걸 따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 바이두를 검색해서 이 한 10줄 정도 되는 정보 안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럼 그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 틀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만들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뭐 신해혁명 막 이런 거 배경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혹시 현대작품 소설 이런 것들은 특수한 창작 배경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작가의 어린 시절의 회고를 그린 거다. 동네의 생활, 그 다음에 지난 일에 대한 회고를 그렸다. 왕시, 농촌 생활 그렸다. 짜이위중 해서 이제 그 감옥에서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럼 제옥선영, 뭐 따예허 워더 마우무 이런 거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배 위에서의 이야기를 그렸다. 배 위에서. 그러면 짜이비의 캉차오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그 항해라는 시 있잖아요. 기출됐던 거. 그런 것도 지금 여기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변지림 시 이런 것도 모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이런 창작 배경, 특징적인 부분으로도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는 시가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장르, 양식 이런 것도 한 김에 좀 같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가 민가 중에서도 얘는 뭐 남조 민가에 속하는가 북조 민가, 얘는 산수 전원시에 속하는가 뭐 이런 거. 현대시 중에서도 있는 산문신가, 현대신가, 목농신가 이런 것들도 거기 작품 정보에 다 있으니까 하는 김에 한 번만 더 분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운문작품이 이제 빈교행이 나오기는 했지만 현대의 시라든가 그 고대 운문작품 같은 것들이 나오면 수사기법을 물어보는 게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기법도 같이 있으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 뭐 의인화의 수법을 이용해서 비교 과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또 구글에 설명이 다 바이두에 나와요. 그럼 그런 거 나왔을 때 같이 사용된 수사기법 같은 것들을 여기에 다 모아놓은 거죠. 그게 나왔을 때 이 해당하는 작품하고 이렇게 쭉 그 해당하는 그 표현을 여기다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 부, 시경에 이게 어느 부분이 부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는 뭐가 해당하고 상징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뚜이비는 엄청 작품이 많죠. 여기서 뭐와 뭐를 뚜이비 비교 대조한 건지 쭉 다 모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품격이나 기조에 대한 거. 언어적 품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품격에 따라 이 작품을 비교서술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럼 완약한 건지 호방한 건지 뭐 여성적인지 남성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용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거를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형식미를 추구하는 거. 그럼 그것도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형식미를 추구한다, 뭐 문체를 추구한다, 조언 한탁을 한다, 미사여구의 활용이 많다, 포서의 수법을 쓴다. 그럼 이런 것들은 용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 이 옆에 그 관련 용어와 이것에 해당하는 표현 같은 것들을 쭉 같이 연결한 거죠. 그래서 아까 아속이 공존하다 이런 거 나온 것들은 그 아속이 공존하는 작품들이 쭉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작품이 나오면 이렇게 언어적 품격을 할 수 있구나. 이걸 이제 거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개를 한꺼번에 정리를 했고 최종적으로 제가 한 건 뭐냐면 이 6개를 토대로 해가지고 시험의 출제 유형에 따라서 그 키포인트만 한 장에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고대 한문 같은 경우 나오면 여기에 쓰이는 그 단어의 뜻을 꼭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뭐 시가 여기서 라오시의 뜻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가 얼로 쓰였고 용어로 쓰였다 뭐 이런 그 고대 한어 용법을 구별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이런 그 그 의미 분석하는 거에서 이런 고대 언어 현대 언어에 다르게 쓰이는 뜻을 이제 그 분석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들은 성어. 그 해당하는 그 작품하고 연결된
그 전고성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시 쭉 정리를 한 거고, 또 이제 비교 독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작품하고 이 작품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모아놓은 거고. 그래서 이 작품 독서 카드 외에 이제 시험 유형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처음 하나 독서 카드를 만들 때 이 7개를 저는 같이 정리를 했어요. 그럼 물론 하나 독서 카드를 만들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저는 그 해당하는 작품의 한국어 해석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그 한국어 해석을 쭉 읽어봐요. 그 내용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바이두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간략한 정보 내에 주제 찾고 소재 닦고 수사기법 넣고 해당 없으면 그냥 안 넣고 해서 그 6개의 짝짝짝 마인드 매핑을 한 다음에 독서 카드에 CT를 검색을 해요. 그리고 그 CT에 해당하는 거 여러 개 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서 공통적인 걸 넣어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처음에는 하나 만드는데 2~3시간도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점점 단축이 돼서 나중에 20~30분에 하나씩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터디원들하고 나눠서 돌아가면서. 자, 왜냐면 현대 시가 있고 산문 있고 그 다음에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도 시가 있고 산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를 스터디원들끼리 하나씩 영역을 맡고서 계속 똑같은 것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고전 시 산문 뭐 시사 산문 뭐 이렇게 했다. 그럼 이번에는 네가 시사 산문하고 네가 현대하고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 독서 카드 만들기를 하시라는 거죠. 독서 카드 만들 때 이 마인드맵 매핑을 이제 같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런데 문학 작품에 대한 대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대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고전문학 작품 할 때 제가 한 가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이게 이제 열독승급이라는 건데요. 작년에는 이거 우리 많이 이제 그 번역해서 같이 제본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비교 독해 특화돼서 예를 들면 오류 선생전하고 이 작품을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이 작품에 관련된 이 2개의 작품을 아우르는 문제가 나와 있는 이런 비교 독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했던 치용전기랑 이제 펑러틴지 이거를 같이 주고, 이거 뭐 해석 문제라든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작품에서 작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개괄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교 독해 문제를 내가 내기 힘들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교재를 조금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거 3월 달에 희망자들은 같이 이제 또 제본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그 자주 이제 제본하는 그 제본집에 아마 이거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희망하신 분은 거기 가서 이제 구매해서 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중고급 중국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문학 작품에 대한 그 점수보다 이 중고급 중국어에서 더 많이 틀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신조어도 좀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기존의 문학 작품이 독서 카드랑 마인드 매핑하고 이 비교 독해 연습하고 요렇고 기출문제 재활용해서 계속 이제 그 변형 연습하는 걸로 해결이 돼요. 근데 중고급 중국어는 워낙 지문의 범위도 많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하는 방법은 HSK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다가 HSK 위에 도시티 이런 식으로 치시려면 뭐 3, 4, 5, 6 나오는데 4급까지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5급이나 6급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5급 문제를 좀 한번 보시면 이게 6급이고 이게 이제 5급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 파트가 팅리와 위에도 2개로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팅리는 뭐에 좋냐면 팅리는 대부분 관용어도 많고 이제 이런 그 표현이 대화문 형태로 대부분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중국어의 대화를 연습하시는 데 되게 좋아요. 이건 이제 문제고 이 팅리의 대본은 끝에 있겠죠? 근데 팅리의 대본 자체가 대부분 대화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구어적 표현도 많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습관 용어나 이제 고급 한어고 이 정도 보시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있는 것도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이제 그동안은 인용이 많이 출제되긴 했지만 요즘 거기 없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HSK 최신 이제 이런 문제집 같은 것들을 보시고 뒤에 그 팅리 대본 중에 대화문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여기에서 이런 그 어휘 관용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디엔콩 한다던가 스터디원들하고 이제 바꿔가지고 또 이거를 다른 그 의미로 풀이해서 쓴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좀 연습을 하시면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좋아요. 그래서 팅리의 부분은 대화문의 연습으로 쓰시고 위에도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이 위에도의 지문 같은 것들이
이거 다 이제 튕기고, 위에 지문 같은 것들이 딱 그 임용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길이로 A, B 이 정도로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그 위에도 연습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이렇게 한자 채워 쓰는 거고 근이어 연습하는 것도 되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런 유형도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보게 되면 이런 지문들, 그러니까 HSK를 다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지문 중에서 임용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용 그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지문은 가정, 교육, 환경, 사회현상, 뭐 그 다음에 이런 그 우공이산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좀 정보가 있는 이런 지문, 문화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럼 HSK 지문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그 주위에 같이 스터디원들하고 서로 임용 형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지문만 활용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대로 그대로 뭐 이거를 풀고 뭐 이런 거보다는 여기 있는 이 지문을 활용을 해서 서로 문제 내주기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문제 내주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어쨌든 이거를 이제 강독을 해도 이제 그 독해력이 상승을 하니까 이거는 요렇게 하면서 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몰랐던 어휘 정도 있죠. 그러니까 요런 거 정도만 같이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그래서 이거 연습을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일일이 타이핑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간을 이제 낭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바로 캡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저희 원노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올리시고 이거는 스터디 원노트인 거죠. 여러분들끼리 스터디하는. 그래서 그 주위에 뭐 독해 문제 하면 서로 이런 식으로 동기화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문제를 낼 때 만약에 이 부분에 어휘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얀색이 없네. 만약에 내가 뭐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채우게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지우셔서 하시면 되는 거죠. 굳이 내가 이걸 타자를 다 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지우시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써보고 위에 또 얼마든지 이거 뭐 지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문제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여기에 이제 그 얘가 감동한 이유를 여기 뭐 본문에서 찾아서 쓰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고로 문제를 낼 필요도 없고 한고로 내셔도 되고 독해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와 의미가 같은 것들을 여기서 찾으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문제 유형에 맞춰서 지문만 활용을 해가지고 요 HSK 지문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실제로 런더 이성지우 샹 정조 유량 공장처 이런 게 올해 나왔던 인간의 우정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라는 것과 또 비슷한 느낌의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HSK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에 이런 시트는 엄청 많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다 조사해 갖고 와서 한 토막씩 해가지고 서로 문제 내주고 풀고 근데 이거를 우리 스터디끼리만 하면은 내가 4개를 낼 거를 4개의 스터디와 같이 공유하면 하나만 내고 그 문제는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스터디 원노트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거를 하고 또 다른 스터디랑 연합해가지고 그 문제를 서로 또 공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렇게. 노사차관 뭐 이런 것도 우리 옛날에 시험에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런 현대 중고급 중국어를 낼 때 어떤 지문을 활용할까를 여러분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출제자가 어디서 내겠어요. 이런 바이토 이런 데 검색해서 나오는 뭐 이런 그 사이트나 신문 기사 이런 데서도 발췌할 수 있지만 사실 HSK 이런 데서 쓰는 그런 그 지문이나 그러니까 공인된 교재 내에서 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주진중국이라든가 고급한어고 이런 데서 발췌형 지문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취미한어 이런 데서는 상성 이런 것도 발췌해서 많이 냈고 근데 요즘은 제 느낌에는 이런 HSK나 고급 독해 교재, 빠업한 교재 이런 데서 많이 발췌해서 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을 또 정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 못하면 또 부담 느끼거든요. 또 책이 쌓여있으면 또 그만큼 또 되게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내가 하루에 1독해, 1일 1독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선별해서 같이 공유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좀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독해 공부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독해 작품을 선별을 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유명 작가 위주로 기출됐던 거는 반드시 꼭 보기. 근데 그 기출 문제를 재활용하기. 그리고 너무 그 리스트를 많이 확장하지 마시고 설령 내가 안 본 작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4점 중에 3점은 맞을 수 있게 나오는 구조예요. 찾아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찾아 쓰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문제를 출제를 해보면서 그 문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많이 기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속독 공부법이라는 거 제가 어제 수업 시간에 그저께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지문 같은 것들을 읽으실 때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랑 만약에 같은 게 없는지 얘랑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게 없는지 얘에 대한 해석이 뒤에 나와 있는지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좀 빠르게 내용 파악하시라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독해카드 만드는 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문 강독 같은 경우에는 그 백화 해석하고 주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가우디엔 분석하는 거. 근데 현대문학에서는 이 해석 문제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우디엔 시티 검색을 많이 해서 여기 이게 문학적 의의라든가 수사기법이라든가 이런 좀 지식적인 측면이 있죠. 아까도 현대문학 보게 되면 현대문학은 이런 사전 지식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이제 꼭 나오잖아요. 했나 보네. 네. 그 문학개론 지식 연계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이제 요 부분하고 연결된 걸 좀 같이 정리해서 준다던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품을 좀 좁혀서 이것도 스타 위주로 뭐 노신이라든가 노사라든가 제 시험에 나왔던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 독해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 HSK 지문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라. 그래서 지금 완전 따끈따끈한 최신의 신문 뉴스보다는 HSK나 이런 데서 이제 좀 다룬 이제 몇 년 지난 게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딱 올해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독해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를 따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를 세분화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정리한 이 단어를 내가 그냥 해석만 하고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단어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걸 쓰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한문 강독을 할 때 요런 특정 단어는 백화 해석으로 물어볼 수 있다. 그럼 걔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현대 한어랑 고대 한어랑 뜻이 다르게 쓰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이나 다품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리할 가치가 있죠. 내가 답을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 외에 모든 걸 다 정리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또 현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거라든가 아니면 근위 관계가 있는 단어라든가 해서 뭔가 내가 그걸 답으로 쓰게 될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만 정리를 하시고 기계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거를 다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목표를 세웠다. 이 65점을 맞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1점이라도 이걸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대부분 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효과적이라고 여러분이 느꼈으면 절대 안 물어봐요. 근데 내가 느끼기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걸 물어보는 거는 아주 좋죠. 계속 효과적이지 않지만 내가 내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으니까 끝까지 해야 돼.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이제 얘기해서 아니다 싶으면 없고 그거는 정말 좋죠. 자,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독해 공부 방법까지 이제 따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 더 궁금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어휘가 아까 보니까 별 문제가 안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다 그거는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게 약간 공공연한 사실인데. 근데 어저께 상담하신 분 중에서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그 시중에 타 교수님께서 내신 그 시중에 있는 어휘집을 다 정리한 무슨 어휘집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100개씩 외웠대요. 2시간씩 들여서. 그러면 일주일이면 거의 이제 500개 정도로 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끔 그게 이제 수업 시간에 기출에 나오고 너무 반갑대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2,000개를 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 봤냐고 물어봤어요. 3개 봤대요. 효율의 문제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 이 얘기를 했으니까 100 시리즈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100 시리즈가 나오면 또 그 1번부터 보실 건가요? 그거는 너무 좋죠. 스토리가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들끼리 이제 묶으시면 되게 좋죠. 그러니까 성어가 있고
이제 그 허루어가 있고 속담이 있으면 걔를 목록으로 딱 묶어가지고 이 성어랑 이 속담이랑 만약에 연관성이 있다던가 서로 반대라던가 그럼 그런 것들을 묶어서 보시는 건 완전 굿이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100 시리즈에 있는 목록만 참고하시고 지금 단독으로 이 성어를 쓰거나 수거를 쓰는 문제가 나오나요? 전고 성어를 쓰게 하는 건 전고를 주고 속담이나 허루어나 관용어를 쓰게 하는 거는 대화문을 주죠. 근데 100 시리즈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목록에 있는 이런 거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거를 또 계속 보면서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저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걔를 사전 삼아 기존에 이런 HSK 지문에 관용적인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또 이런 그 성어나 속담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뭐 습관 용어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대화문으로 공부를 하실 때 그 관련된 표현이 100 시리즈에 있으면 관련된 정보는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로 하시는 게 맞지. 그거를 순서대로 보는 거는 저는 좀 또 아까도 말했듯이 버릴 거를 넣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휘는 글하고 분리돼서 따로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뭐 단어 시험 막 20개씩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다 외울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어디까지나 독해 그 문제 내에서 하나로 이제 어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 어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문 형태. 그래서 차라리 100 시리즈보다는 나 지금 그 교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외국인 설수거처럼 대화로 되어 있는 게 100번 나요. 그리고 HSK听리 교재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관용어 표현 같은 것들 듣고 그 ABCD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차라리 대화 딱 짤막하니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어휘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오늘 처음에 약속드렸던 시간보다 너무 많이 이제 초과돼가지고 그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오늘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영상 그 링크 걸어가지고 저희 전체 원노트랑 그 카페에다 공유해드릴 단톡방에 공유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또 골라서 보시고 혹시 오늘 이제 가채점이나 뭐 이런 거를 희망하시는 분은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